네,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4월 15일 현재 비트코인 30.3자리에 있습니다. 예, 거의 31K까지 갔다가 지금은 살짝 눌려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지난 차트에 대한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예, 지난 영상 때가 어느 자리였는지 깜빡했는데 까먹었는데 제가 이제 디스코드에 계속 이제 관점을 남겨드렸어요. 최근에 남겨드렸던 관점은 제가 비트코인 이쪽 지금 여기 체크해드리는 요 자리를 기준으로 상방에 대해서 열겠다 였어요. 근데 상방에 대해서 열 때 제가 이미 비트가 요 자리에서 이제 제가 롱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게 그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서 물량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서 평단을 올리기가 싫어서 비트코인으로는 롱 포지션을 잡지 않았고 이때 이제 제가 이더리움으로다가 롱 포지션을 잡아서 지금 비트하고 이더가 동시에 롱 포지션이 돼 있는데 이더리움은 어, 굉장히 다행인 게 그 제가 비트 이때 롱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 이더리움의 자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였었거든요. 요 자리였었어요. 네. 약 그 1860 정도 되는 자리에서 이더리움 롱을 잡았는데 이더리움이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와줘서 이더리움도 적지 않게 지금 수익 중에 있고 이미 올라오면서 두 번의 익절을 진행을 했어요. 두 번의 익절을 진행을 했는데 왜 이더리움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요거가 네 이더가 이런 추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점 남겨드릴 때도 이더가 지금 이제 여기 뚫었다가 다시 재차 잠겼고 그다음에 뚫었다가 다시 잠겼던 이 시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뚫어주면은 좀 크게 한 번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더가 그동안 좀 너무 못 갔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이더리움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더리움을 잡았는데 예, 다행히도 수익이 좀 나서 이미 올라오면서 제가 이때 롱 포지션 잡은 거를 굉장히 좀 빠르게 익절을 한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익절을 하고 지금 물량을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물량을 갖고 있는데 곧 현재 자리 부근 어디에선가 곧 지금 롱 포지션을 전량 다 익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비트가 비트코인을 지금 보고 있는 제 관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자리든지 간에 상승할 관점과 하락할 관점에 대해서 항상 열어놓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관점과 이제 하락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그 카운팅을 먼저 좀 해볼게요. 이때 15.4에서부터 지금 이제 31K까지 올라왔던 요 파동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런 파동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의 이제 파동이 보였던 게 15.4에서부터 24K까지 이제 하나의 파동이 보인다. 하나의 파동이 보이고 이 자리에서부터 19.6 정도 되는 자리까지 요때까지 눌렸던 게 이런 형태의 비파동으로 체크가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30K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쯤에서 네, 28K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영상으로 남겨드렸던 제 관점이 그거였죠. 이제 A, B, C 값에 대해서
추세 피보를 체크를 했을 때 1대1이라는 값이 나온다. 1대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1대1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다만 조금 여기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A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제 B 파동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던 건데 C 파동이 기간적으로 너무 짧다. A 파동, B 파동, 그 다음 C 파동이 이렇게 굉장히 좀 짧게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계속 걱정되는 부분은 거래량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 28K 부근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이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 거래량이 지금 붙고 있지 않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바로 이렇게 잠길 것 같은 그런 무빙에 대해서 이제 걱정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서는 상방을 보고선 매수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매수를 하려면은 좀 더 밑에까지 눌렸을 때 그때서야 이제 상방에 대한 관점을 좀 열고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관점을 남겨드리면서 역시나 여기서도 저는 이제 숏에 대한 포지션도 갖고 가고 계속 롱에 대한 포지션도 갖고 가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관점을 그 위아래 다 열고 거기에 맞춰서 포지션을 항상 열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보면은 여기였나요? 이 자리 왔을 때도 제가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만약에 숏을 보실 거라면은 저배율로 숏을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포지션을 잡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더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다시 이 자리는 내려올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배율 숏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냐면 여기서 또 충분히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배율 숏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숏에 대한 포지션을 여는 거는 위험하다. 저배율 숏은 추천을 드리지만 숏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은 지금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의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없지만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숏에 대한 포지션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방에 대해서도 저도 좀 포지션을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잡을 때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간 캔들을 보면은 주간 캔들을 보면은 지금 2평 펴져 있는 걸 봤을 때 지금 쇼칠 자리가 아니라는 게 보이시죠? 네. 2평 이렇게 펴져 있고 이렇게 지금 5,2평이 지금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간 캔들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 찐반이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만큼 굉장히 잘 펴져 있다. 그래서 숏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날봉상 캔들을 보면은 2평을 굉장히 좀 잘 타면서 현재 자리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평 끄고 카운팅을 좀 해보면 현재 자리가 그렇다면 이 자리까지가 A고 이 자리까지가 B라면 현재 자리가 C일까? C가 다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나왔다라고도 저는 체크가 돼요. 왜냐면 B에서부터 C까지 현재 오파동의 형태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리는 저는 단기적으로라도 충분히 눌릴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상승 관점은 이렇습니다.
현재 자리까지 올라온 게 이제 어쨌든 이 자리에서부터 19.6에서부터 30K까지 올라온 게 5파동의 상승으로 현재 올라왔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눌림. 그래서 이 A파동에 대한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거기에 대한 눌림,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이렇게 53535의 형태로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맥시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고 있는 이제 35K라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35K 구간을 만약에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35K라는 구간을 충분히 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35K라는 구간이 충분히 터치할 수가 있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와 이제 다른 형태로 현재 자리까지가 5파동의 상승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3파 상승, 그 다음에 3파동의 조정값이 이렇게 러닝 플랫으로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지막 이제 다이아고날의 첫 번째 A, 그리고 나서 조정, 다시 상승, 조정, 상승인데 방금 말씀드린 53535의 형태하고 요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얼핏 보면 그러니까 파동 카운팅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눌림이 중요해요. 눌림이. 그러니까 이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53535의 굉장히 큰 파동으로 올라갈 거라면은 이 조정값이 좀 크게 올 거예요. 이 19.6부터 30K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정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크게 눌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는 어느 자리 이상 눌릴 거냐면은 이런 형태에서 이 자리가 깨지는 약 26K, 26.6짜리가 깨지는 그런 조정값이 나올 겁니다. 네, 이 조정값이 나오는데 아마 이 자리까지는 안 깨지는 게 좋아요. 네, 23.8 정도 되는 자리는 안 깨지는 게 좋습니다. 26.6은 깨져도 23.8은 최대한 안 깨지는 게 좋아요. 만약에 23.8을 깨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이아고날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무빙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26.6이라는 자리가 깨진 뒤에 다시 한번 고점을 올렸을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의 조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불규칙 조정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살짝 높이고 빠지는 무빙과 그렇지 않고 현재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형태의 상승에 대해서도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두 가지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 자리에서부터 눌릴 거다라는 관점에서 눌릴 거다라고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 B, C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빙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눌릴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형태의 조정값이 있겠죠. 하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부터 조정값이 오는 거는 전체 상승분에 대한 15.4에서부터 31K까지 올라온 상승분에 대한 좀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값이 올 텐데 저는 높은 확률로 그때는 618까지 눌리는 거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8까지 눌리고 더 깊게는 지금 이제 19.6짜리 이 자리가 이 자리까지 깨지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상방에 대해서 이제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자리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두 가지의 조정값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조정값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상승,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정,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이제 조정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도 이 자리에서 상승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바로 적당한 눌림에서 상승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깊은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이 관점이어도 눌림이 크게 올 거다라는 제 관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조정값이 아니라 불규칙에 대한 조정값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조정값 이후에 고점을 다시 깨기는 하지만 불규칙 비파를 만들어 주고 나서 굉장히 좀 크게 눌리는 그런 형태의 무빙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비트코인의 이제 무빙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불규칙 조정이거든요. 이런 현재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불규칙 조정 값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서 이때는 A 값이 나올 때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간 플러스 가격인데, 일반적으로 조정값이 이렇게 오면은 이런 312나 382 이런 데까지 눌린 뒤에 눌릴 때 기간 조정이 오면은 이 고점을 넘기면은 크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자주 보여주는 무빙이에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 후에 불규칙 비파를 만들어 줄 때 1.382를 넘기지 못하고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조정값이 옵니다. 그러면은 A 값까지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오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불규칙 조정 1.382를 넘기지 못하는 조정 후에 B에서 C 값이 나올 때 굉장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 이때부터 그러니까 15.4에서부터 31K 현재 자리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전체적인 큰 조정값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빙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바로 앞전에도 그런 무빙이 하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런 무빙이에요. 여기서도 제가 여기까지만 카운팅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림이 이렇게 왔다라고 저는 지금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무빙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서 아마 파동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FTX 빔 때도 보시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 후에 이렇게 불규칙 비파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굉장히 크게 떨어졌던, 제가 이때도 계속 불규칙 비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저도 포지션을 잡아서 크게 수익을 냈었던 구간인데, 현재 자리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미 여기서부터
이 19.6이라는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 파동이 지금 이렇게 5개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현재 이제 조정값이 나올 때 이제 두 가지의 개념으로 조정값이 나오겠죠. 이제 조정값이 나온다면 하나는 이제 19.6에서부터의 조정값이 되는 거고, 하나는 15.4에서부터 조정값에 대한 첫 번째 출발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매가 조금 어려워질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눌림이 왔을 때 어디에서 사야지 될지라는 생각에 많이 물리실 만한 자리예요. 이제 제가 판단하는 현재 구간은, 이제 현물하시는 분들은 얼핏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물려버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기간 조정이 왔다가 고점을 뚫는 무빙에 다들 현물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갈 거거든요. 왜냐면 불규칙 비파 나오고선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은 다 물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자리는 눌림이 왔을 때 현물에 대해서 매수하는 거는 좋은데 불규칙 비파라는 부분, 넘겨야지 되는 부분을 넘기지 못하고 조정값이 이루어지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부터 눌림이 왔을 때 현물 들어가셨던 분들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비트를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이미 엄청난 게 좋잖아요. 예. 이미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역시 비트인가? 라면서 굉장히 이것저것 호재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나 이런 거 안 챙겨보기 때문에 다 그냥, 안 챙겨보기 때문에 파동적으로만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무빙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현재 자리에서 좀 유력하게 보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 다이아고날 형태의 그런 무빙이 나오는 거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불규칙으로 하락하는 무빙에 대해서 볼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는 결론은 곧 여기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오르더라도 다이아고날 형태의 이런 웨지를 만들어주고 떨어지던, 아니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불규칙 비파 후에 떨어지든, 결국은 지금 상승세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롱에 대해서 자리 없을 거다. 현물 하시는 분들 이제는 자리 없다. 이제는 매도 타점 보셔야지 되고 숏 타점 보셔야지 되는 그런 시기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롱 포지션 갖고 있는 것들 곧 무빙을 조금 더 체크를 하고서 이제 바로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이미 숏 포지션은 들어갔어요. 네. 이미 숏 포지션은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 들어갔다가 굉장히 빠르게 요 자리에서 몇 프로 안 됐을 때 익절을 하고선 지금 냅두고 있거든요. 냅두고 있고 곧 롱 포지션도 다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정리를 하겠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얼마 못 가서 그 눌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롱보다는 숏에 대해서 계속 진입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 차트를 보면은, 자, 지금 현재의 이더 차트가 그 비트를 보면은 이제 좀
임펄스인가 하면서 임펄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비트의 저점은 여기죠. 네. 이때가 이제 비트의 저점이고 이더의 저점은 작년 6월입니다. 그래서 이더는 지금 보면 여기까지 이제 상승 후에 조정 그리고 나서 지금 고점을 이제 막 깼어요. 이제 막 깨서 와 그러면은 이제 깼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크게 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더도 포지션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더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하나의 파동 조정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게 거의 이제 파동의 끝자락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33의 형태로 지금 이더는 올라왔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더는 만약에 눌림이 오더라도 한 번 더 고점을 올리는 그런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고점은 불규칙 비판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는 이더의 이때의 고점은 불규칙 비판은 아니라서 크게는 3, 3, 5의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의 조정값이 끝나게 되는 이제 그런 무빙으로 저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는 조정 후에 고점을 높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더 복잡한 게 이제 타점을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가 조금 더 빠르게 한 템포 빠르게 파동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알트 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이제 알트 보시라고 알트 장 올 거니까 알트 타점 체크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트 이제 도미넌스를 좀 보면은 요때 이런 추세를 기준으로 막히고 있다. 그래서 비트가 눌림이 오면은 거기에 맞게끔 알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알트장이 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때 약간의 눌림 후에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뚫고 나서 지금 다시 이 추세까지 잠겼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제 휩소의 무빙으로 보이는 그런 도미넌스의 형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비트를 보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이더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트 도미를 좀 보면은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지금 알트 도미넌스가 한 번 더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올 타이밍이다. 그래서 빠진 뒤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알트 도미넌스가 오를 만한 그런 자리라면은 저는 곧 알트장이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거죠. 마찬가지로 비트가 빠지든 빠져서 올라가든 이런 이제 다이아고날의 형태로 예를 들어서 형태로 이제는 이제 파동의 끝을 보여주고 조정값이 크게 올 때 비트 도미가 빠지든 뭘 하든 이때부터는 이제 비트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로 도미넌스가 옮겨지고 거기에 맞는 알트 슈팅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비트가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조정 후 조정이 한번 오고 나서 이거에 대한 반등일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그런 반등일지 이때 이런 반등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알트 불장이 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트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이제 곧 진입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에 알트 자리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디스코드에 몇 가지 추천을 드렸던 게 아직 출발은 안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진입을 하려고 이제 각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는 비트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은 한데
이제는 좀 어렵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너무 없다라는 게 제가 계속 지지난주부터였나요? 몇 주 됐죠? 음. 이미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거래량이 없어서 큰일이다. 그래서 이때 그 지난 영상에서 비트가 이제 출발한 모습을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는 비트가 한 번 더 올라가서 박스권의 형태의 횡보를 만들어 줄 때 저는 모든 롱 포지션은 다 빠르게 정리를 하고 숏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숏에 대해서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부터 이런 제가 말씀드린 횡보장이 나올지 조금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비트가 확실하게 이제 조정 시기다라는 게 이제 체크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예전에는 거의 매일같이 올렸잖아요. 뭐 일주일에 5-6번씩은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영상을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좀 중요한 자리에서, 며칠에 한 번이 됐든 중요한 자리에서 한 번씩 그 상방과 하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빠른 피드백은 디스코드를 통해서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코드 오셔서 그냥 눈팅만 하셔도 괜찮으니까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정보 교환 해주고 의견도 나눠주고 소통하면은 좋겠지만, 다들 뭐 몇 분 안 계시는 그런 채널이라서 거기까지 그렇게 크게 바라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이제 무빙을 보다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관점을 남겨드려야지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 관점이 더 명확해지거나 틀렸을 때 영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시 한번 관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좋은 자리에서 익절할 수 있는 포지션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말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하이형이었습니다.